임대료는 여전히 비싼데 장사는 안 되다 보니 건물주와의 명도 소송에 서죠. 사장님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가 회사잖아요. 그럼 해고예요, 해고. 너희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 무조건 빼래. 안 빼면 가게까지 다 뺀다고. 지금 당장 나가서 지금 뭐 먹고 살아요? 노포가 노포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답은 작아여야 되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PD수첩 본방 후에 담당 PD가 직접 댓글에 답변해드리는 PD수첩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정문 PD고요. 오늘은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신 김영희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네. 이제 저희 코멘터리 시청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김영희 PD님 본 분도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네, 2019년 말쯤부터 다시 PD수첩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재건축의 신을 득편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기억에 남았던 건 개표 조작서, 또 퇴보하는 개표 조작서, 그거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이번 방송 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 10일에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제일 오래된 8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을지 오비베어라는 곳이 이제 용역들이 강제 철거 시도하는 그런 현장들이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들어보니 뭐 건물주와의 갈등도 있고 그 거리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해서 PD수첩이 소상공인이나 어떤 임차인들, 세입자들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한 40년, 뭐 30년 이상 된 오랜 가게들이 임차인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아이템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노가리 맥주 골목인 거죠. 그렇죠. 혹시 이번 취재 말고 그 전에 가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네, 맥주를 뭐 싫어하지도 않는데도 네. 처음이었고, 을지 오비베어도 이렇게 6평 있는 작은 공간에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단골이 뭐 몇백 명이 되고 이런 거는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저희가 밤 10시 40분에 방송하는데 생맥주와 침 삼키시는 것 같은데 생맥주와 노가리가 첫 컷으로 나오면서 네. 저도 보면서 되게 맥주를 까야 되나? 이 고민 좀 했었거든요, 어제. 저는 마셨죠. 그래서 네. 저도 그 노가리, 을지 네. 오비베어 노가리는 제가 그때 이제 스튜디오 촬영가다 처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연탄불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때부터 연탄으로 계속. 근데 아버지 말씀이 그냥 연탄에 나오면 속까지 있는 거고 땀 들이는 거고 밥으로 말하면 가스에다 하면 그 흐르는 거라고. 맨손으로 이렇게 구우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맛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약간 고소하다라는 느낌보다도 부드러우면서도 안 딱딱한데 이렇게 씹는 맛도 있고. 약간 좀 느낌이 좀 뭐지? 맛있는 녀석들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단골이 진짜 많다라는 걸 느꼈던 네. 게 을지 오비베어가 그 건물주가 아니고 이제 네. 세입자신데 건물주가 이제 그 을지 오비베어 뭐 집기를 다 빼내려고 하던 상황. 그래서 용역들이 100여 명 정도 이제 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일단 막혔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막은 사람들이 단골들이라면서요. 정말 그 1분 거리에 철공소 그 공부산 골목들이 쫙 있는데요. 거기 분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달려 나오신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 가게에서 일어난 일 같아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선은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나오셔서 영상도 찍고 뭐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댓글에도 이제 단골 분께서 이제 저희 방송 보시고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이제 올드 밤비 님께서 오비베어 단골로서 갈 때마다 느낀 건데 소문이 사실이라니. 그리고 이제 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셔가지고 꿈꿈이라는 분은 그냥 이사하세요. 을지 오비베어가 이사하는 곳이 노가리 골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댓글에는 을지 오비베어 응원하는 분들도 많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건물주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질문, 이 댓글들이 좀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계약 끝나면 고마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진짜 감성으로 몸빵하면 다 들어주냐. 근데 엄연한 계약이고 계약 종료기 이후에 연장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누가 욕먹을 일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노포를 저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더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던 이유가 이 을지 노가리 골목 이런 거를 원조를 빼고서는 사실 선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지자체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얼지 오비 때문에 그 노가리 골목이라고 해서 맥주 골목이 생긴 거잖아요. 을지가 원조니까 상가 연합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얼지 오비가 없으면 왜 지정을 했겠어요? 지자체에서도 얘네를 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유산, 약간 헤리티지 느낌으로 이렇게 딱 해놔서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한 해에 뭐 16점포 이렇게밖에 없어요. 100년 가게 이런 것들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해외에 나가면 몇백 년, 몇천 년 이런 가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이제서야 개발하지 않고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상생하는 거에 좀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 거죠. 이렇게 보호가 안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노포들이 생떼를 부리는 집은 사실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는 임대인들과 어떻게 보면은 잘 지내왔고 임대료도 잘 이렇게 올려서 맞춰왔고 이랬던 분들이 사실 오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건물주가 손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뭔가가 들어오거나 사람이 바뀌거나 이럴 때 이제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노포들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되게 좋은 곳이고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하면서 왜 이런 약간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항상 법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재산권 관련돼서만 기준을 세워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을지 오비베어가 있는 그 건물 그게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70억 정도를 부르시더라고요. 건물 시세 네, 70억.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거기가 이제 그 말 그대로 공구상들이 모여 있다든지, 그렇죠. 뒤편에 그렇죠? 있죠. 이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장지대 같은 데인데 네. 일종의. 네. 근데 거기가 70억짜리 건물이라는 거는 사실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죠. 엄청 오른 거고 사실 여기가 되게 시내 한복판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을지로 3가에서 나가서 길을 모르면 몰라요. 길 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건자재 뭐 그리고 도기, 대리석 이런 거 파는 거와 공고 안에 갑자기 맥주집이 띡 있었던 거예요. 1980년도에. 거기가 계속 꿋꿋하게 있으니까 뭐 다른 데 건너편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노가리가 된 거예요. 호프골목이 된 거죠. 네. 그 을지 오비베어 옆에 이제 거기 저희가 나오는 에이호프 그 방 회장님 네. 직접 출연하셔서 이제 저희 인터뷰 응해주셨는데 네. 저도 사실은 왜 그렇게 건물주보다 더 화가 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 회장은 건물주보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40년을 근무했다면 진짜 나가게 되면 금덩어리 이만한 거도 몇 개가 갖다 줘야 돼. 동종업계다 보니까 이제 뭔가 더 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골목 안에서도 원조는 누구가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는 경쟁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본인 딸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 하나의 건물주는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지금 방종식 회장님은 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을지 오비베어에 대해서도 이거 내 건물인데 내가 들어가서 하면 되지. 이게 명확하게 있던 분이라서 에이호프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다 보니 화가 나신 게 아닌가. 네. 제가 작년에 돈벌레라는 파일럿을 했을 때 왜 웃으시나요? 슬퍼서 슬플 때 웃어야죠. 레귤러가 못됐으니까. 거기 물레동을 촬영했었는데 그 물레동도 지금 되게 힙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이 그 출연해 주셨던 김경민 서울대 그 저기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했던 얘기가 그 골목의 매력을 극대화해 주는 거. 이 동네를 가장 힙하게 만들어 주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그 카페들이 아니고 그 동네에 원래 있었던 그런 공장들이 맞아. 있어서 그 동네를 가장 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에이호프 사장님께서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너무 한 가게로 통일돼 버리면 그 동네의 맛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그 단골들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상인분들이 곧 단골이었으니까 그런 얘기와 우려를 가장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을지 오비베어 이야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량리 수산시장 재개발 이슈도 다뤘는데 이제 여기도 조금 상황이 있는 게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상인들도 이제 임차인인 거고 그 건물주가 이제 여기 좀 특징이 있다면은 건설사예요. 이 건물주가 그 전에는 그냥 일반 개인들이었나요? 한 개인이 지금 저희 그 해당되는 곳이 130여 개 점포 중에 40여 개 점포가 해당이 되는데 한 개인이 그만큼 많이 샀었어요. 개인이 대명한테 넘긴 거예요. 대명종합건설한테. 저희 댓글에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김씨입니다. 김씨. 이 대명에선 재개발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LH같이 사전정보 입수한 거야? 저희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그 그래요? 대명종합건설에서 현금으로 돈을 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해가지고 전체를 좀 매입해가지고 사업 목적이지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답변은 없었지만 이걸 뭐 시행을 이제 되게끔 하려고 우리가 이거를 매입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언제 그 용두리 1-6구역이나 이 재개발에 대해서 정보를 아셨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뭐 건설사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현금으로 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답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인들 입장에서 어쨌든 거기서 최소 20년, 길게는 뭐 한 30-40년씩 이제 거기서 임대료를 내시면서 장사했던 분들 입장에서 그 건물주가 대명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은 가장 쉽게 보증금을 2배로 올렸고 임대료도 30-40% 이상을 올렸고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오랜 뭐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 돈이 되게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거나 점포의 어떤 일부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가 회사잖아요. 회사. 나의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다.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 오너가 바뀌어가지고 너 나가래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해고예요, 해고. 근데 그러면 내가 대체 보전 자리가 있던지 아니면은 뭐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던지 이거를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노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법상 없는 거예요. 상가임대차계약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히 없는 거다 보니까 이거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진짜 을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제 방송 쭉 보다 보면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노포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답은 작아여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허무했죠. 우리 그 공시책방 장화민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권리 찾으려고 막 많이 싸우지만 결국은 보면 다 쫓겨나고 건물주 마음이니까 또 그 사유재산 뭐 침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고 싶고 대대로 또 하고 싶으면 조그맣게라도 내 건물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근데 제가 정말 그 다른 나라에서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반영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게 현실적이지 못해 보여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정말 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어떠한 하자가 없는 이상 무제한인 나라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가게들이 유지가 되고 뭐 우리 그 박찬희 셰프님도 그랬어요. 여기가 해밍웨이 자리야 하고 찰칵 사진 찍고 여기가 뭐 마돈나가 앉았던 자리야 하고 사진 찰칵 찍고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역사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정말 있는 거야 라고 하고 그런 건물과 뭐 그런 가게를 유지하는 그런 임대인들이나 건물주에게는
더 진짜 혜택 주고 나라에서도 더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현실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취재를 마치고 나서 결국 노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라고 조금 결론이 난 게 있으세요? 저는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 퇴거보상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주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쫓겨요. 그럼 세입자는 피해를 입죠. 이 피해는 누가 만든 거죠? 건물주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되죠? 건물주가 보상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이 피해를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퇴거보상제도라고 그래요. 상식이죠. 지금 우리가 다 모든 논리를 다 접고 그냥 상식으로만 따지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안 나가요.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만약에 건물주가 내쫓는데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 그게 뭔 상관이야. 건물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이쪽으로 가요, 지금. 지금은 무조건 명도소송, 안 나가면 명도소송을 일단 임대인, 임차인한테 걸고 대부분이 패소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가주세요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그 상권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이 터를 가치 있게 좀 했던 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 약간 제도 얘기를 하고 법적인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뭔 얘기를 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들 엄청 많거든요. 500만이 넘어요. 지금 통계되고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 같이 이제 살아가는 생존법에 있어서도 되게 필요한 지금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냥 여기가 되게 오래된 곳이에요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오래된 곳을 어떻게 유지해요를 제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취재 고생하셨고요. 또 저희 그 방송 봐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코멘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